자, 얘들아 이제 우리 해설 강의 36번, 우리 6평 해설 36번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옷이 바뀌었죠?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밤 10시에 와서 모든 걸 다 찍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틀 뒤인 바로 다시 사실 목요일이에요. 이틀 뒤 목요일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남은 거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30, 6, 7, 8, 9번 그리고 41, 2번 문제를 한번 해설 강의를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도 밤 10시쯤이 돼 있고 저는 지금 이 블라썸에서 현장 강의를 마친 상태로 바로 강의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모든 걸 걸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걸 걸고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명심해 주세요. 이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순간이 요 고3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3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 문제고요. 제가 그 마지막 6월달 전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해설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 꼭 좀 가능하다면 문장 삽입이랑 순서별 문제 풀이법은 보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꼭 보고 들어가자라고 했죠. 역시나 이 36번부터 39번도요. 풀이법대로 푼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의 순서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요 제시문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제시문이 중요하고 바로 뒤에 추론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뒷내용을 추론해 주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뒷내용을 추론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재 잡기예요. 소재 잡기. 제가 길게 말하진 않고 여러분 요것만 한번 다시 한번 큰 원칙 적어두겠습니다. 같은 소재끼리 묶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즉 여러분 제시문들끼리의 제시문 ABC의 소재를 보면서 같은 소재를 묶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석적인 풀이는 제시문을 보고 뒷내용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ABC로 가서 제시문 다음에 올 수 있는 같은 소재를 잡아줘요. 그래서 제시문 다음엔 이게 나오겠다라고 잡습니다. 그걸 잡은 상태로 또 같은 소재를 나머지를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정석적인 풀이. 자, 근데 만약에 요게 안 된다면 제가 뭘 하자 그랬죠? 만약에 제시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제시문을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제시문을 잊어버리시고 뭘 하는 거냐? 그냥 ABC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ABC만 보면서 같은 소재가 되는 것들끼리 일단 묶어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제시문 다음에 뭐가 오든지 일단 같은 소재가 되는 것들 묶어두시고 시작을 하는, 그래서 그 둘을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를 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해 볼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일단 정석적인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노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뭔가 표기법 같은 이런 노테이션은요. 자, 실용적인 방법 이상이었대요. 바로 보존하는 것에 대한 확장된 레파토리를요. 음악의 확장된 레파토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이었다. 여러분 노테이션이라는 것은요.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실용적인 방법 이상이었다라는 얘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어떤 소재가 이어질까요? 노테이션은 굉장히 실용적인 거 이상으로 좋았다 같은 얘기가 이어지겠죠. 그럼 지금부터 뭘 생각하면서 보는 거냐면 제시문 ABC를 보면서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좋았다는 얘기가 담겨있는 얘기를 제일 먼저 찾겠다는 마음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A번 읽어보니까 쓰여져 있는 노트들은요. 왠지 이 노트가 노테이션을 받는 것 같죠? 자, 노트는 음악을 얼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개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보다 개인의 손에서 개발하는 것을 허락한다기보다는 음악을 얼려버린다. 이상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것은 낙담시킨대요. 즉흥 영주를 바로 낙담시킨다. 즉 못하게 만든다라고 돼 있죠. 누가 봐도 무슨 얘기는 아니죠. 실용적인 거 이상으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죠. 자, 같은 소재가 아닌 겁니다. 얘랑 갖다 버리시면 돼요. 갖다 버리는 게 여러분 제시문 다음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나온 얘기는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좋다는 거니까 얘는 나쁘다는 거죠. 일단 같은 소재가 아니니까 제시문 다음에 못 오는 겁니다.
지우시면 되는 거고 B번으로 가볼게요. 자, B번에 보니까 이것은 일단 받아줄만 해요. 바꿨습니다. 예술의 본성 그 자체를 바꿨다는 거죠. 바로 to write something down. 자, 무엇인가를 적는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요. far away in space and time can. 자, 시간과 공간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같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동시에 there are downsides, 단점들이 안 좋은 면들이 있다라고 돼 있죠. 아주 너무나도 행복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앞에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재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될까요? 노테이션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시작이 되겠죠. 요걸 잡아내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저는 제시문 다음엔 B가 되겠다라고 거의 확정을 지어요. 여기서부터 안 좋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C번을 보면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세계의 무직은요. 기본적으로 청각에 대한 거고요. 바로 뭐 특별한 뮤직적인 정통을 포함하는 거죠. 대부분의 바로 재즈 뮤지션들은요. 음악을 읽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예술은요. 바로 즉흥 연주에 더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음악이 읽을 수 있는 것보단 즉흥 연주랑 관련이 있대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많은 팝 뮤지션들 한 가지 예전은 폴 맥카트니는요. 음악을 전혀 읽을 줄을 몰랐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는 쓰는 것의 좋은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노테이션의 좋은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수들이 음악을 읽을 수가 없었다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읽는 것의 좋은 점, 노테이션의 좋은 점 얘기가 아니죠. 그쵸? 읽을 수 없었다. 못 읽어도 괜찮았다가 중심이죠. 음악을 읽을 수 없어도 괜찮았다가 중심이 말이니까 읽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고 일단 무조건 좋은 얘기 플러스 B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안 좋은 점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의 사례. 좋지 않았다는 얘기, 안 좋은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다운사이즈 얘기가 이어지는 얘기는 바로 여기 보시면 임프로바이제이션을 막았다. 즉흥 연주를 막아버렸다라는 얘기죠. 그쵸? 읽는 것 때문에 즉흥 연주를 막았다. 안 좋은 점에 대한 소재가 여기로 이어지죠. 같은 소재를 묶어주는 겁니다. 다운사이즈의 소재를 묶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안 좋은 점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음악을 읽을 수 없던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안 좋은 점으로 이어지는 게 여러분 여기 A번이죠. 이걸 보고 판단한 겁니다. 끝났어요. 그 순간 정답은 B, A, C.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에요. 더 안 읽어도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글의 순서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소재를 묶어준다는 개념. 자, 글의 문제 푸는 논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문장 제시문을 읽은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용적인 방법 이상으로 좋은 거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A, B, C를 보니까 A번은 나쁜 얘기 같아요. B번은 좋은 얘기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확정 지었냐? 동시에 나쁜 점도 있대요.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점도 있다니까 여기는 좋은 점이죠. 얘가 너무 좋아 보여요. 여기 C번 얘기는 음악을 읽을 수 없었다 같은 얘기죠. 음악을 읽는 것에 좋은 점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일단 B를 받습니다. 자, 다운사이즈 얘기가 이어져야 돼요. 근데 C번 얘기는 안 좋은 점 얘기는 아니죠. A번 얘기가 안 좋은 점 얘기죠. 같은 소재는 묶어주는 겁니다. B, A가 묶이는 순간 C는 뒤로 가는 거고 정답은 B, A, C.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끝나는 이게 바로 글의 순서 문제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6월 이후로도 혹시 문제풀이법이 궁금하다면 꼭 잘 들으시고 여러분 체화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37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바로 가서 우리 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 얘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제시문 내용에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ABC를 가지고 배란다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으니까요. 자, 한번 여러분 그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충 여기는 읽어보고요. 뒷내용 추론하는 거 없이 한번 가볼게요. 물론 정석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일을 마주할지 모르니 여러분 이 해설 강의의 목적은 진짜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풀어서 정갈하게 푸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풀게 만들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은 써먹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저도 제시문을 읽고 나서 뒷내용 추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나오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ABC를 가지고 배열해 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주목했다.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뭐 옷들은 사람들의 확장된 스킨, 그리고 뭐 확장시켰다 스킨을 바퀴들은 뭐 발을 확장시키고 카메라 망원경은 눈을 확장시켰다. 우리의 기술적인 창조물들은 바로 몸의 연장선이다.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무슨 얘기지 싶었어요. 그냥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A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제시문 얘기는 싹 다 잊어버리고 A, B, C 간의 관계에서 같은 소재가 되는 것들끼리 먼저 이어주고 나서 볼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The blueprint for our shells라고 돼 있죠. 우리의 어떤 조각들을 위한 블루프린트들, 계획들은요.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 우리 조상 그 어느 누구도 바로 만들지 못했던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조상들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무엇인가를 우리는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제시문 얘기를 버리고요. 여기는 어떤 얘기죠? 조상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잡았습니다. 됐죠? 지금부터 저는 뭘 찾을 거냐면 BC로 가서 조상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만든다 같은 얘기랑 연결될 만한 얘기를 찾을 거예요. 제시문 얘기는 신경 안 쓰고요. 자, B번으로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기술을 우리의 연장된 몸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일단 이 얘기는 뭐 조상들이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가볼게요. 산업시대 동안에 쉬웠습니다. 보는 것이 쉬웠대요.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쉬웠다는 거죠. 이런 방식. 뭐 조상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스팀 파워드 샤벨, 뭐 로코모티브, 뭐 기관차, TV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바로 외형물들이라는 거죠. 인간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줬던 조상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었다 같은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스킵하고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건 그거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closer look, 더 가까이 보는 것이 밝혀준대요. 결점을, 이 유추에서의 결점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죠. 일단 앞에는 뭔가 유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물의 형상은 그들의 유전자의 결과래요. 동물의 확장된 코스튬은요. 그들의 유전자의 결과다. 그들은 유전하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을 바로 그들이 만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그대로 세속한다는 얘기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기 와우 너무 좋은 이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C번의 단서 뭐가 되는 거죠? 동물과 인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얘기가 되겠고 요 다음 얘기로는 뭐가 나올까요? 인간 얘기가 나오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얘기가 어떤 얘기죠? 동물들은요. 그들이 만든 것을 그냥 상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의 형태는 그냥 유전자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냥 동물들은요. 만든 것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만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럼 인간들은 뭘 할까요? 인간들은 과거에 만든 것들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지들이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반대 얘기로 뒤집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 A번으로 가볼게요. 인간들을 위한 계획은 여기 보니까 C번에 보니까 또 동물들을 위한 블루프린트는요. 여러분 블루프린트끼리도 연결이 돼요. 동물들은 그대로 상속받는다. 인간들은 과거에 조상들이 못 만들었던 것들도 만든다.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얘기에 받을 수 있는 표현이죠. 인간 얘기로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C, A가 일단 무조건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푼 거죠? 제시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푼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동물들은 이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네.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네. 블루프린트 얘기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네. 그러면 CA가 일단 되겠다. 정답은 CAB 아니면 BCA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정답을 찍을 때는 둘 중 하나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못하더라도 3번과 4번 벌써 확률은 둘 중 하나가 됐으니까 50%는 됐어요. 이 상태로 고민해 보는 거죠. A 다음에 B가 오는 게 맞을지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음에 B가 오는 게 맞을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A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뒷부분을.
자, 만약에 기술이 바로 인간의 확장풀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유전자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의 확장이래요. 자, 이 순간 여러분 저는 끝났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시문 얘기는 뭐라 그랬죠? 제시문 얘기는 우리의 유전자가 만드는 몸의 연장선이라 그랬죠. 우리의 유전자가 만드는 몸의 연장선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전자가 만드는 거, A번은 뭐라 그랬죠? 유전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만드는 거다라고 했죠.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기 얘기는 마인드 얘기예요. 유전자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만든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유전자가 만든다는 얘기죠. 소재가 안 맞습니다. 즉 A에서 B로 가기엔 소재가 안 맞아요. 마인드가 인간을 만든다. 여기는 유전자가 인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몸을. 소재가 안 맞죠. 그 순간 여러분 B는 절대로 A 다음에 못 옵니다. 그 순간 정답은 BCA밖에 안 남죠. 정답은 여러분 BCA 3번으로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어려웠던 37번은 제시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ABC 간의 배열하는 거를 푸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소재를 묶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문제풀이법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36번 문제에서 보여드린 풀이법은 어떻게 푼 거죠? 제시문의를 읽고 나서 제시문이랑 같은 소재를 연결시키면서 정석적으로 푼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둘 다 풀었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풀면. 그래서 여러분 글의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는요. 절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풀이법이랑 하는 방법들 체화시킬 때까지 꼭 좀 연습해 주세요. 5달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100문제를 줘도 안 틀릴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38번.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정말 블라썸 학생들 제가 EBS 구문 독해를 하면서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나올 때마다 그냥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요 rather. 하지만 우리가 이 해설 강의에서 또 제시문에 나왔으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문장 삽입에 나올 수 있다. 문장 삽입에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문제 패턴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rather라는 게 근데 나와버렸어요. 너무나도 나와버렸던 이 rather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rather 이렇게 딱 쓰고 콤마 instead 딱 쓰고 콤마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오히려 또는 여기가 대신에가 되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이 등장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원리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나대이 법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대이 법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제가 무조건 뭐라 그랬죠? 무조건 부정문이다 라고 제가 진짜 많이 강조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부정문이어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대신에 이거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야 돼요. 왜냐면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한 얘기입니다. rather instead 앞에가 부정문이다. 앞에가 부정문이다. 나대이 법비처럼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문제 푼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부정문 아니면 얘는 죽었다 깨라도 안 나오는 거죠. 그 순간 사실은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볼게요. 앞에 부정문이 제대로 써 있는 거. 앞에 부정문이 제대로 써 있는 거는 일단 not이 들어간 것만 찾아도요. 여러분 4번과 5번밖에 없어요. 1, 2, 3번은 죽었다 깨라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찍더라도 4번, 5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랑 공부를 했다면 찍더라도 4번, 5번 찍는 겁니다. 일단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나머지 조금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들에 혼자 있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행복은 발견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저는 진짜 딱 이 지문을 읽은 순간 출제자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는 부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가봐요. 행복의 발견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여기는 저는 어떤 얘기가 이어진다고 보냐면 행복은 우리가 힘든 순간에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에가 부정문이고 앞에가 not, never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뒤에 내용이요. 행복이 힘들 때 발견된다 라는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다가 그냥 정답을 찍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가 부정문이고 뒤에가 행복이 뭔가 힘들 때 발견된다라는 얘기면 거기다가 정답 찍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 지문 다 푼 거죠. 가볼게요. 자, 이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feel good 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거죠. 항상 찾는 겁니다. 다음번 휴일을 찾는 거고요. 뭐 구매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이러한 행복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거고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에 대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바로 물질적인 기쁨으로 그리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어차피 필요 없는 얘기. 앞에가 부정문 아니니까 죽었다 끼나도 얘는 1번이 정답이 안 돼요. 페인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발견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만족에 대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세상의 인구의 부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만족으로 만족을 뭔가 추구한다는 얘기를 해요. 필요 없습니다. 낫이 아니에요. 자, this technological, 이러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발전들은 바로 엄청난 문화적인 의미를 가졌대요. 여기도 어차피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보도록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여기도록 하는 거죠. 문제를 여기도록. 그리고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경험을 정답으로 극대화시킨다라고 돼 있죠. 어차피 다 안 맞아요. 앞에 부정문도 아니고 3번도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풀었어요. 제 모든 걸 걸고 전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우고 4번까지도 그냥 여기 지웠어요. 사실 좀 더 가볼게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뭘 잊어버리냐면 행복하다는 것은,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기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대요. 4번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다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가 어떤 얘기라고 봤냐고 하면요. 행복이 슬플 때 발견되는 건지 볼게요. 만족 그리고 뭐 위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절대로 행복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절대로 행복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뭐가 돼 있는 거죠? 행복이 불행할 때 발견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행복이 불행할 때 발견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에 특효하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5번 뒤를 볼게요. 여기 네버라는 부정어가 또 들어가 있죠. 자, 5번 뒤를 보니까 행복은 거기에 있다. 이 경험의 끝쪽에 있다. 여러분, 행복은 여기에 있다. 그런 가장자리, 이러한 경험들의 가장자리에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받을 만한 게 여기 있어야겠죠. 근데 없죠.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여기 모먼츠라고 돼 있죠. 됐죠? 그 순간 여러분 정답은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이런 만족감이라는 것은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힘들 때 발견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슬플 때 발견되는 거다. 5번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행복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행복은 거기에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rather 앞에가 부정문이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바로 39번으로 가볼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요. 보면서 이 문제는 정말 풀기 쉽지 않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바로 보이는 게 아닌 이상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집착하시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말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집착하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지만 그래도 못 푸는 건 아니겠죠? 한번 제 풀이법대로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꼭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이 같은 논리대로 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풀이법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연구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보면요. 이렇게 풀라고 해두고요. 이렇게 풀어라고 해두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는 같은 논리를 가지고 같이 풀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다른 강의들도 한번 보세요. 모든 방법을 같은 논리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얘는 진짜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것이 앞에 있어야 될 만한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당신을 둡니다. 바로 중점, 초점에 가까이 두게 되는 거죠.
즉 그것은 특별한 점이라는 거죠. 어떤 점이냐면 이런 점이에요. 바로 당신의 목소리의 소리가요. 바로 집중되는 그러한 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반사되면서 바로 이 패시지웨이 통로의 어떤 커브드 굽어진 벽들과 천장을 통해 반사되면서 집중된 특별한 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각각을 초점에 가까이 둔다. 초점에 가까이 둘 만한 얘기가 앞에 있겠죠.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뒤에는 벽으로부터 반사된다는 얘기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했던 얘기예요. 자, 벽으로부터 반사됨, 굽어진 벽과 천장으로부터 반사되면서 당신의 목소리의 소리가 초점을 얻게 되는 그런 점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반사되는 얘기가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spering galleries are remarkable acoustic spaces found beneath certain domes, 블라블라라고 돼 있죠. 자, 어떤 갤러리들은 뚜렷한 어떤 소리의 공간이라는 거죠. 발견되는 바로 커튼 돔즈나 혹은 뭐 굽어진 천장의 아래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공간이란 얘기예요. 자, 인기 있는 것, 유명한 것은요,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려진 레스토랑 밖에서, 뉴욕시티에 여기에 있는 레스토랑 밖에서 위치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저는 관심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굽어진 통에 벽을 반사되면서 소리가 잘 되는지 얘기 나오는지만 보는 겁니다. It's a fun place to take a date. 자, 데이트를 하기에 좋은 장소다. 벽을 통해 반사가 된다 같은 얘기 안 나와 있죠. 1번은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볼게요. 쭉쭉 two of you extended romantic blah blah 월드를 뭐 한대요. 당신이 40 feet apart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by 이런 그 통로, 바쁜 통로에서. 똑같습니다. 2번 뒤를 보면서도 벽을 통해 반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지만 봐요. 자, you will hear. 당신은 들을 거라는 거죠. 서로를 명확하게. 근데 지나가는 통로는 바로 지나가는 행인들은요. 당신이 말하는 단어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벽을 통해 반사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뒤를 볼게요.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들 둘은요.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 코너에, 공간의 반대 코너에 벽을 마주하면서 서 있어야 된대요. 자, 아직까지도 근데 벽을 통해 반사되는 얘기는 아니죠. 일단 지우고 볼게요. 자, 그리고 4번 뒤를 보겠습니다. 보통 소리의 파동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필요한 게 나왔습니다. 소리의 파동은 the sound waves를 받을 만한 말이 일단 여기 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볼게요. 당신이 만들어내는 이동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그 다음에 bounce off the words를 본 순간 끝났어요. 벽 밖으로 튕겨져 나온다. 벽으로부터 반사된다. 벽 밖으로 튕겨져 나온다. 끝이죠. 정답은 4번. 같은 소재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문장 삽입을 풀 때. 자, 문장 삽입의 제시문은 다시 한번 적어둘게요. 문장 삽입의 제시문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한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혹은 그 소재의 끝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저는 어디다가 중점을 둔 걸까요? 바로 시작점에다가 중점을 둔 거고 제가 항상 시작점이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보고 뒤에 벽으로부터 반사된다는 얘기만 찾았어요. 보니까 벽으로부터 튕겨져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얘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찍으시면 돼요. 이게 문장 삽입. 근데 어려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부사절을 보면서 반사된다, 벽으로부터 반사된다는 걸 보기도 어려웠고 해석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봤다면 reflect off가 bounce off the words라는 것만 봤다면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니까. 그리고 예를 받을 말이 여기도 없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에다가 찍어주시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장 삽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라는 말로 풀었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하는 바로 문장 삽입 유형이랑 글의 순서 유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해석을 상당히 대충 했죠. 일부러 대충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를 잡고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대충 했고 실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틀릴 수가 없겠죠.
뭔 소리지 싶어도 답은 맞는 겁니다. 정답은 여기 있겠네라는 걸 저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방법으로 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을 꼭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39번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의 마지막 41, 4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또 이 평가원이랑 수능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42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 보시면 어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원래는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어휘 문제로 출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0번 어휘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풀 거냐? 통일성과 논리성을 따지면서 풀되, 앞뒤 문장의 관계랑 주제를 생각하면서 풀되, 거기 혹시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제 문제, 제목 문제도 우리가 24번 문제를 풀 때 풀었죠. 핵심 소재가 정답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문은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되고, 이걸 읽을 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진짜로 키우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법으로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did not think,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하지 않았냐면요, 모든 인간들이 허락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참여하도록, 바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도록 가능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서, 그의 시스템에서요, 여성들과 노예들과 외국인들은 바로 명백하게, 여러분 앞에 얘기가 무슨 얘기였죠?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필요 없다였죠. 그럼 여기도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제외됐다라고 돼 있죠. 자, 제외된 건지 포함된 건지를 따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참여한 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제외했다가 같은 맥락이죠. 맞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같은 말로 연결되는 게, 모든 사람이 참여한 건 아니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외됐다. 같은 말로 이어지는 거죠. 얘네가 포함됐다라고 말하면 웃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논리성으로 따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외됐고, 이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바로 스스로 통치하는 권한들부터 제외가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의 베이직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냐면, 정치라는 것은요, 독특한 집단적인 활동이라는 이런 그의 기본적인 생각, 바로 어떤 활동이냐면 목표로 하는 겁니다. 특정한 공통의 목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인 활동이니까 같은 말로 계속 이어지는 목표로 한대요. 특정한 공통의, 아니면 여기는 서로 다른인데 집단적인 활동이니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니까 콜렉티브 커먼, 논리적으로 같은 말로 이어지는 거니까 얘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논리적인 관계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그리고 still, 자, 그 목표들은 still 오늘날에도 반영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가볼게요. 그런데 어떤 목표냐? 많은 어떤 사상가들과 정치적인 인물들은요, 바로 고대 시대 이후로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적인 인물들은 바로 개발해 왔대요. 다양한 생각들을 개발해 온 겁니다. 바로 목표에 대한. 자, 어떤 목표냐면 정치가 할 수 있는 또는 성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목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접근법은 알려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냐면 정치적인 도덕주의라고 알려져 있대요. 자, 정치적 도덕주의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정치적인 도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삶이란 바로 가지라는 거죠. 윤리학의 가지라가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얘기는 다 뭐가 돼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정치적인 도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그냥 놓치고 간 부분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but, 그런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심이죠. which ends, 어떤 목표냐? 얘가 question이죠. 그러면 여기에 answer가 답이 되겠죠. 여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question and answer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표냐? 이런 목표대로 나온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정치적인 도덕주의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바로 뭐가 될까요? 정치 도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짚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표에 대해서 딱 짚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목표가 중심이겠네. 그 목표에 대한 얘기가 이 글의 핵심 소재겠네. 퀘션이니까요. 앤서가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이제 가볼게요. 혹은 도덕적인 철학의 어떤 가지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삶은.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is unsurprising인지 surprising인지 놀라운 건지 놀랍지 않은 건지를 보시면 되겠죠. 많은 사상가들이 있다. 도덕적인 정치 사상가들 그룹 속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죠? 다 정치인들이라 그랬죠. 도덕 철학이라 그랬죠. 그러면 철학자들과 도덕적인 건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인 정치 사상가들의 그룹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둘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unsurprising이 맞는 겁니다. 지금 다 같은 맥락으로 맞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뒤 문장이 같은 맥락으로만 이어지는 것만 봐도 다 여러분 지울 수 있는 그런 어휘 문제였습니다. 사실 어렵지가 않았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정치와 철학이 관련이 있다. 도덕과 정치적인 도덕과 철학이 관련이 있다 얘기했으니까 자, 많은 정치 사상가들 중에 그죠? 많은 도덕 정치 사상가들 중에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같은 얘기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 정치적인 도덕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should be directed. 목표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당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장을 했대요. 또는 바로 정치적인 어떤 약속이라는 것은 조직돼야 되는 겁니다. 특정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보호하는 건지 없애는 건지인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게요. 도덕적인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특정한 것들, 도덕적인 것들을 지킨다 말 되겠죠. 넘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건지 바로 냅두는 건지 버리는 건지. 근데 특정한 것들, 도덕적인 것들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지킨다가 맞는 겁니다. 보호한다. 자, 이러한 것들 사이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가치가 있대요. 뭐 정의나 평등이나 자유나 행복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어떤 도덕적인, 가장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도덕주의라는 것은요, 만들어냅니다. 자, 바로 설명을요, 이상적인 정치사회에 대한 설명을 유토피아라고 알려진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잉글리시 스테이트맨 그리고 이 토마스 모어의 책인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알려지게 된 거죠. 가장 극단적으로 가면 이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상상하는 거죠. 이상적인 국가를 상상한다는 겁니다. 자, 유토피아의 정치적인 생각은요. 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토의 책인 리퍼블릭이라는 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하지만 이것은 바로 여전히 사용되는 겁니다. 바로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서 노직과 같은 사람들, 이 생각들을 탐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 노직과 같은 사람에 의해 여전히 쓰이는 거죠. 몇몇 이론가들은요. 몇몇 이론가들은 자, 여기는 거죠. 유토피아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이렇다고 여긴대요. 목적격 보호라고. 자, 몇몇 이론가들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 이용가들의 생각이 나와요. 바로 promising, 유망하다고 여긴다. 유망한 일이라고 여긴대요. 자, 근데 볼게요. since 때문에 이것이 자, 과거에 야기시켰기 때문에 정당화를요. 바로 전체주의적인 폭력의 정당화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폭력의 정당화를 만들어냈대요. 뭘 만들어낸 거죠? 나쁜 것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생각이에요. 나쁜 것에 전체주의적인 폭력의 정당화래요.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을 야기했죠. 과거에. 그러면 유망한 건가요? 유망하지 않은 건가요? 나쁜 것을 야기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면 나쁜 걸 만들어냈던 거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죠. 유망한 일이라고 보면 안 되고 나쁜 일이라고 봐야겠죠.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뭐죠? 이어지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쁜 것을 야기했다. 여기도 그러면 나쁜 일이다. 유망한 일이 아닌 거죠. 정답은 2번 되는 겁니다.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됐죠? 요게 어휘 문제. 그래서 42번 문제는 정답이 2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은 말로 이어지는 걸 보는 게 논리성을 따져서 이어지는 문장과 주제를 바라보는 게 바로 어휘 문제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폭력을 정당화시켰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 promising이 틀렸겠네. 정답은 2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유토피아적인 생각은 부분이라는 거죠. 과정의 한 부분인 겁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의 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은 이것을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추구되거나 보호되어야 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글이 되는 거고, 자, 이 글의 핵심적인 소재는 바로 뭐가 될까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서 but which ends라고 나와 있는 여기 도덕주의적인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치 도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치 도덕주의, 정치랑 도덕을 관련시키면서 사상가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러면서 뭐 유토피아라는 말이 생겨났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풀었고요. 프로미싱이 틀렸으니까 제목으로 가서 정치 도덕주의가 들어가야겠죠. 정치 도덕주의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핵심 소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1번. 자, 위대한 정치 철학자가 되는 길 안 되겠죠. 정치 도덕주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2번. 진정한 자유를 향한 정치 도덕주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접근법 정치에 있어서 바로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 유토피아, 정치에 있어서 도덕적인 접근을 하는 거, 정치 도덕주의 다 들어가 있죠. 너무 좋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제목은 핵심 소재가 들어간 게 무조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핵심 소재가 뭔지를 딱 잡아두고 답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떻게 찾는다고요? but which ends. 그 순간 이 ends가 핵심 소재가 된 거예요. question and answer니까요. 끝난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역사적인 여기 정치 도덕주의자들의 역사적인 루트를 확인하는 거. 아니죠. 이걸 가지고 이상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죠. 자, 정치자들이 도덕주의자가 되는 경향, 왜 그런지, 철학의 운명, 이 글이 철학의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사회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치 도덕주의가 나와 있고 유토피아 받을 수 있는 게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 promising 되는 여러분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 해설 강의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주를 무리해가지고 여러분 좀 해설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절대로 이 6월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딱 찍을 때 진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답을 다 알고 해설지를 다 본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푸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냐의 문제겠죠. 여러분 꼭 이번 이 평가원 이 시험을 기준으로 공부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이 시험이 여러분들 대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EBS 구문 시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신 등급이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의 학생이에요. 자,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나 이런 쪽의 대학을 써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 학생이 만약에 수능에서 333 정도를 만든다라면 여러분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써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사례로 보여드렸죠. 작년 사례로 제가 입시 설명회 때 말한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실제로 작년 사례입니다. 상명대를 붙은 학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점수로는 상명대를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이건데 만약에 6월이 444가 떴어요. 근데 지금 내 내신이 3.3이에요. 그럼 여러분 3.3의 내신이면 안양대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444면요. 안양대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된다. 이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 점수를 올려서 요 정도만 만들어도요. 안양대 안 가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이게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못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3, 3을 맞출 수 있으면 합 6이 되죠. 그럼 에리카 논술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에리카를 수능으로 가려면 아니면 여러분 내신으로 가려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극초반이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학교입니다. 아니면 수능으로 가려면 평균 등급이 한 2.3등급 정도가 필요해요. 그 정도 학교도 논술은요. 3, 3이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논술 여부에 따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은 굉장히 많고 여러분 6월달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길을 한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피드백은 잘 하시되 앞으로 길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6월달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방향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길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담당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랑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시겠죠? 공부하는 것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9월 달까지는 꼭 다른 것들 공부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들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만 팁을 주자면 여러분 9월 달까지는 탐구를 끝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정하는 건 좋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한 과목에 집중을 할지 두 과목 다 잡을지를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조금 또 정해봐야 돼요. 최저학력 기준 같은 걸 보면서 이 학교는 둘 중 한 과목을 탐구를 최저학력 기준을 쳐주네. 이 학교는 두 과목 평균을 쳐주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그 집중해가지고 9월 달까지는 탐구 정리를 좀 끝내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9월 달까지 탐구를 못 끝내면 11월 달까지도 못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서 자, 앞으로 대비가 중요한 거고 6월 달은 그냥 그 시작에 불과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중요하니까 저랑 같이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여러분 해설 강의 잘 보시고 앞으로는 구문 들으시면서 문제풀이법 체화시키는 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체화시키는 거 꼭 신경 쓰시고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듣기는 그냥 EBS 수능 영어 듣기를 외운다는 마음으로 보세요. 듣기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저랑은 또 여러분 다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